시장 붕괴.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대부분은 공포에 떠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겐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통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모두가 공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대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조용히 불을 쌓아나가는지 그 시스템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가게가 전 품목 50% 세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문 열기 전부터 달려가서 줄을 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시장이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가 만들어지는 매장에서 똑같이 50% 세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정반대로 도망치기 바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죠. 이 문제는요,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 이성적인 소비자의 행동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와, 기회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우리 뇌가 이걸 위협으로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막 활성화되면서 생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위험해, 도망쳐 하고요. 이게 바로 합리적인 경제 논리와 우리의 본능적인 심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시장 붕괴, 이 폭풍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시장 하락을 그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걸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겠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장, 약세장. 이게 뭐냐면 조정장은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잠깐 엔진을 시키는 뭐랄까 아주 자연스러운 리셋 버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약세장은 좀 더 아프죠. 하지만 이건 역시 시장의 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시장 하락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투자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매년 오는 손님 같은 거죠. 10% 정도 빠지는 조정장은 1.2년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찾아오고요. 20% 이상 크게 빠지는 약세장도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꼭 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승장, 즉 불마켓은 평균적으로 965일이나 지속된다는 사실. 하락장보다 무려 3배 이상 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최근에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그냥 경제의 자연스러운 리듬 같은 거였습니다. 역사는 정말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하락을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 돈을 실제로 갉아먹는 범인은요,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뇌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심리적인 편향 때문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똑같은 양을 얻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2배나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피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애초부터 이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고통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쳐요. 그럼 우리 뇌는 이걸 1,000만 원 손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의 2,000만 원짜리 비상사태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실제 돈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행동 격차라는 건데요. 시장이 실제로 기록한 수익률이랑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딱 하나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내려가는 게 당신의 계좌를 망치는 게 아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의 계좌를 망친다. 시장 하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락 앞에서 공포에 질려 투명하는 그 행동, 그게 진짜 위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공황 본능을 이겨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딱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폭풍이 오기 전에 뭘 할 건지. 둘째, 폭풍이 한창 몰아칠 때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수익을 거둘 건지. 자, 그럼 각 단계별로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폭풍이 오기 전, 바로 지금처럼 시장이 평온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준비 단계죠. 먼저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해요. 내 자산이 반토막 나도 정말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진짜 위험 감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전투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헐값의 자산을 내던질 게 그걸 주워 담을 현금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존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는 버티기만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준비된 투자자는요, 하락장을 드디어 찾아온 박앤세일 기간으로 보고 아주 체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산을 사모읍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정액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진짜 힘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두 투자자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보세요. 한 명은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걸 전부 헐값에 던져버려요. 손실을 스스로 확정짓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 명은 감정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 쇼핑하듯이 세워둔 계획에 따라 꾸준히 자산을 사들입니다. 당연히 평균 매입 단가는 쭉쭉 내려가겠죠. 결과는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그 놀랍도록 간단한 수학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40%나 폭락합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1,0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분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공황에 빠져서 팔지 않아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대신 1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전투 자금에서 300만 원을 꺼내서 이 바닥에서 추가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뭐 더 오르지도 않고 그냥 폭락하기 전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좌는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겨우 본전 찾았을 뿐인데 내 자산은 50%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공황이 아니라 계획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결과입니다. 다음 시장 붕괴는 반드시 또 옵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건 공황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